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라크 전쟁인데 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이라는 건 이제 두 나라 혹은 두 나라 이상의 나라들이 전쟁을 치르는 건데 이라크 전쟁을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모든 나라들이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모든 나라들이 이라크하고 전쟁을 싸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쟁의 당사자가 아닌데 CNN이라든지 그런 뉴스에 그렇게 나오면 마치 우리는 미국 편이 돼서 이라크하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전형적인 이 강대국들의 고대부터 있었던 강대국들의 이름을 붙이는 과정입니다. 전쟁의 이름을. 그래서 뭐 미국 이라크 전쟁이라고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하는 쪽이 전쟁을 일으키는 쪽이 이름은 안 붙이고 상대방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나라가 오히려 더 호전적인 것 같이 사람들과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스컴을 볼 때 무슨 이라크 전쟁이 무슨 전쟁이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미국 편이 돼서 전쟁을 치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트로이 전쟁이라는 것도 물론 원인은 트로이에서 제공했을지 몰라도 전쟁을 먼저 일으킨 건 그리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그리스 트로이 전쟁이라고 한다든지 트로이 그리스 전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류가 결국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면서 라고 호칭을 함으로써 이제 트로이는 나쁜 놈이고 그에 싸우는 우리는 좋은 놈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새겨서 듣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기 때문에 트로이라고 일단 하지만 내심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는 이제 일단 영화 그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영화의 장면 커트들을 제가 모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큰 주인공, 네 명의 주인공이 있죠. 아킬레우스 역할을 하는 브래드 피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전체의 이제 대장, 총사령관은 이제 아가멤논이지만 제일 뛰어난 장수입니다. 트로이 쪽에서는 왕자가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이제 헥토르라는 왕자고 또 하나는 파리스라는 왕자입니다. 에릭 바나 이 사람은 굉장히 멋있게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올란도 볼룸이라는 사람이 파리스 역할을 했고 올란도 볼룸이 아주 파리스가 유혹한 여자 헬레네가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됐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 나옵니다. 트로이 자 그리스 반도가 있고 여기 에이가 있고 지금의 터키 땅이 있고 옛날에는 아나톨리아라고 했던 지역인데 그게 트로이라는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 여기가 정말 트로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일설이 있지만 한 150년 전에 독일의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여기가 트로이 이쪽을 발굴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여기가 트로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정말 트로이냐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 그리스에 있는 많은 소도시들이 트로이를 공격한다라는 그게 이제 트로이 전쟁의 큰 맥락이죠. 자, 영화의 첫 장면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린 이유는 영화의 첫 장면에서 보면은 이 테살리아 지방의 대장이 장수를 이제 부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미케네의 왕은 이제 아가멤논이고 이 왕이 이 주변의 많은 도시들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지금같이 중앙집권적인 게 아니고 각각 독립을 하지만 조공을 바친다든지 해서 정치적 예속이 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점점 세력이 미케네 중심으로 커졌는데 이 테살리아라는 지방까지 이 미케네의 왕인 아가멤논이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테살리아하고 이 미케네의 왕이 서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서로 대표 장수들끼리 싸워서 이기는 쪽 편을 두자. 그래야 많은 군사들이 희생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테살리아 쪽에는 정말 거부의 사람이 나왔고 이 거부의 장군을 맞설 사람이 이 미케네 쪽에서는 이 아킬레우스였는데 아킬레우스는 그 시간에 여자하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가멤논이 막 부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장비를 갖추고 이 장수와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한 칼에 어깨에 칼을 찌르고 이 아킬레우스죠. 어깨에 칼을 찌르고 이 장수가 죽어요. 결국 이 테살리아 지방도 이 미케네의 강권나라에 여기 협정을 맺는 그런 상황. 자,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미케네가 이제 강해졌고 그 첫 장면에서는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명장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었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트로이하고 이 스파르타의 왕은 메넬라우스라고 해서 이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왕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 간에 평화협정 혹은 무역협정 같은 게 열려요. 트로이에서는 왕자인 헥토르하고 이제 파리스가 협상을 맺으러 이 스파르타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피로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하고 그 다음에 트로이의 왕자인 헥토르하고 파리스가 건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평화협정을 하는데 연애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헬레네인데 헬레네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아래에서 태어난 헬레네인데 이 메넬라우스의 부인이에요. 연애가 끝나고 나서 이 둘이 사랑을 납니다. 이미 연애 전부터 눈이 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이제 남모르게 이제 사랑을 나누는데 이제 회담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트로이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이 파리스가 이 헬레네를 배 밑에 숨기고 이제 트로이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제 동생인 파리스가 형인 헥토르한테 나 사고 쳤다. 여자 데리고 와버렸다. 이렇게 하니까 헥토르가 너 이거 무슨 일이냐,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냐. 얼른 이 헬레네를 스파르타 돌려주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니까 이 파리스가 그럼 나도 같이 가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나라의 왕비를 이제 유인했으니 그거 죽을 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을 사랑하는 바람에 야, 그러면 안 되면 할 수 없이 데리고 가자. 그래서 트로이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아버지가 프리아모스 왕이었는데 왕의 허락을 받고 둘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에서 이제 트로이로 이제 갔죠. 그러니까 이제 스파르타의 왕이 메놀라우스는 황당한가니겠어요. 자기 마음으로 뺏겼으니까. 그래서 미케네에 있는 형 아가멤논을 찾아갑니다. 내 부인을 좀 찾아달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냐면 이 헬레네하고 이 메넬라우스 결혼할 때는 이 헬레네한테 원래 구원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무지 많았어요. 근데 메넬라우스가 결혼하게 된 이유는 이 미케네 왕인 아가멤논이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스파르타를 잡아먹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여기에 사위로 들여놓는 겁니다. 헬레네가 이게 공주였죠. 이게 들여놓으면서 스파르타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각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 헬레네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었는데 장군들이 하고 싶었는데 메넬라우스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어떤 서약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이 그리스 최고의 미인인 헬레네에게 무슨 신변에 무슨 변화가 있으면 그걸 돕기 위해서 우리가 다 나서야 된다는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메넬라우스 입장에서는 헬레네한테 뭐 신변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형한테 이야기하면서 이 각지에 장군들이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메넬라우스 입장에서는 어쩌면 순수한 입장에서 자기 부인을 찾고 싶은 마음에서 있겠지만 아까 첫 장면에 나왔듯이 이 미케네 왕 아가멤논의 입장에서는 세력을 뻗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바다 건너 트로이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가멤논은 정치적인 목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헬레네를 구한다는 목적 하에 전쟁을 일으키면 트로이를 점령할 수 있겠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난관에 부딪힌 게 뭐냐면 이 아가멤논입니다. 아킬레우스의 힘이 필요하다. 근데 아킬레우스는 이 아가멤논을 되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하가 한 말이 아킬레우스가 없으면은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아킬레우스를 어떻게든 전쟁에 참여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누구를 시켰냐면 이타케라는 섬이 이 서쪽에 있는데 이타케라는 섬의 왕이 조그만 섬인데 왕이 그 유명 오디세우스입니다. 오디세우스를 시켜서 이 아킬레우스를 설득해서 전쟁에 좀 참석하도록 해라. 이 사람 꾀돌이잖아요. 나중에 뭐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렇게 하지 그 오디세이의 그 주인공이 이 오디세우스입니다. 이 영화에 나온 주인공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이 뿌띠아라는 지역으로 아킬레우스 찾아갑니다. 그래서 뿌띠아 그리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뿌띠아에서 아킬레우스가 사촌이자 이제 애인인 파트로클루스하고 이제 검술 뒤에 있는 사람이 파트로클루스인데 검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찾아가서 이 아킬레우스를 설득을 합니다. 전쟁에 이제 참여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를 위해서 그러하는 건 누구겠어요? 아가멤논을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쨌건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뭐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냐면 어차피 한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영원히 전쟁에 나가서 이름을 영원히 남기지 않겠냐. 몇십 년 더 살아서 뭐 하겠냐. 뭐 등등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이 사람의 영웅심을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영웅 중에 오래 산 사람은 없어요. 다 일찍 죽습니다. 그래야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영웅으로 남는 거지 80까지 산 영웅은 없어요. 그 영웅의 길은 더 다음에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는 영웅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전을 결심을 하죠. 그래서 어머니인 테티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킬레우스는 어머니가 이제 테티스라는 여신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펠레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에서 얘기했지만 테티스는 여신이기 때문에 원래 늙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노인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번 영화 한 사람 내가 감독이었다면 아주 젊은 요정같이 나왔을 텐데 아마 관객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이제 나이 든 사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니까 이 테티스 여신 지혜의 여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신은 신은 죽지 않지만 사람하고 여신하고 결혼해서 낳은 게 아킬레우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걸 여신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전쟁에 나가면 죽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보내는 어머니가 어디 있었어요.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나는 반은 신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반은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운명이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에게 설득당한 대로 영웅의 길을 택하겠다. 그렇게 해서 떠나갑니다.